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순 환경을 해서 돌아가신 영령님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있습니다. 묵념. 바로 네. 날씨가 덥고 장마철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활동보고서와 재정보고서 두 개를 통과시킨 후에 오늘 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 보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7월달 활동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간추려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11시 광주 회장님께서 광주 국립 트라우마 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조금 스페이스 가지고 오셨네요. 이거 하나 갖다 드리고 우선 그대로 앉아주세요.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네, 7월 17일 11시 30분 사무실에서 송철원 현대사 기록연구원 이사장 방문 전 건국대 교수 회장님하고 전화를 면담을 하셨습니다. 7월 19일 11시 목량묘소 목량여운영 선생 77주기 추모식에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24일 오후 3시 사무실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회장님의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7월 27일 오늘의 내용이 오후 3시 사무실에서 7월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지금 현재 축소한 분이 15명. 그리고 7월 30일 11시에 선정역에서 회장님께서 한국전쟁유족회 총회 참석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활동보고서는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용기점 있으면 지금 사무장님 감독한 활동보고서 보시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빠진 것이라든지 추가시킬 거 있으면 하십시오. (24일) 운영위원회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약간 궁금합니다. 네, 이따가 우리의 결의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한 재판 문제에 대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 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정보고서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7월 재정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정 보고서 여기에 있는 그걸 잘 살펴보시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네, 처음 박영근 씨가 현재 이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24년도 연회비가 지금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회비 총 10명이 3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올해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10명이 월회비를 내셨고 그래서 합계 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달 박영식 유종님께서 3만원을 내셨고 그 다음에 하정심 씨 이분이 또 전달에 조기복 씨도 전달 이렇게 들어온 거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달 전체를 내신 분들이 지금 옆에 보면은 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밑에 이제 또 안다저 씨가 지금 이달 말고 이후로 몇 달분 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입은 75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66만 300원, 제세 공과금이 36,900원, 그 티브로트 K2 본부에서 25,980원. 이번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뭐 대외 활동비를 그렇게 뭐 지방을 많이 안내를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이제 예비 교통비 해서 회장님께서 강주 KTS를 타고 트라우마 객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 거기에서 이제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20건 여기서 그리고 지출 합계가 79만 480원입니다. 차감 잔액의 마이너스가 4만 480원. 전월 잔고가 434만 2,789원이고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430만 2,309원이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보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고 두 번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든지 하는 게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 질문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말이죠. 예. 연회비 들어온 사람이 지금 8시 한 분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걸 우리 보리사 입장에서는 몰라요. 현재 우리 유족회 가입 인원이 총 50명이면 50명 중에, 현재 연회비 들어온 사람이 이름을 여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들어온 사람을 알까지 자기 딱 보면, 나 이름이 빠졌구나. 연회비 내가 안 내는 거 보고 다 이름이 안 빠지는 걸 알까요. 그런 건 없으니까 더 모르겠어. 그리고 누가 연회비를 내고 누가 안 내는지 그걸 모르겠어. 제가 그때만 알고 싶어요. 그 말씀은 이제 회장님께서 답변해. 네.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오경호 홍보위원장이 컴퓨터에 개인별로 처음에 우리 총회에 결성할 때 한 100여 명 참가를 하고 연회비를 내서 정관에 규정된 연회비를 1년 이상 내야지 정회원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연회비를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이 한 50명에서 60명, 많을 때는 60명, 적으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연간 연회비가 10만 원씩이니까 한 500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탈퇴는 자동적으로 연회비를 내지 않고 1년 이상을 소식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자동 탈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뭐냐면 컴퓨터에 개인별로 결성 위독회를 2019년 7월 4일 날 한 후부터 지금까지 회장 이정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를 냈나 기부금이든지 뭐냐면은 전부 연회비고 뭐냐 이런 거 다 해서 개인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은 뭐냐면은 이 사무장이 한다 그래 놓고 지금 하지를 않는데 지금 우리 김성민 공리 말씀하신 대로 연회비 이 장부를 2024년도면 4년도에 연회비를 내신 분을 전부 기명하고 그 다음에 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모양을 놔두고 그러면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때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하라 해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뭐 일이 바쁜가 전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은 어차피 뭐냐면 내달까지 내가 숙제를 줄 테니까 예. 꼭 하세요. 예, 내달 안 다음 하면 달에는 내가 그거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 하면 예, 예. 이제 사무장 그만두라고. 그리고 여기에 재정보고에서 전부 다 그대로 1월 달부터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것만 딱 들다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거를- 통계는 가만히 있어. 예, 예. 컴퓨터 통계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나온 거는 별도로 프린트해서 전부 드리고 연회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연회비에 대한 장부는 작성을 해서 회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예, 약속을 한 모양이니까 내달까지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걸 보고 왜 납득이 안 가냐면, 예, 여기 24년도 연회비,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돼 있어. 박영권씨라고 돼 있다. 그거는 이번에 내는 사람이고 그 앞전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연회비 들어간 거에서 다 이게 우리가 한 장씩 받아보는 거예요. 연회비 할 때. 연회비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달달이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게, 그걸 꼭 기재하세요. 왜? 연회비를 이제 한 번에 낸 명이니까 50명 회원이 가입돼서 50명 명단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내 사람은 명단 별도로 이렇게 쓰라고. 그래야 딱, 나 같은 사람 딱 보고, 나이리 빠지니까 내가 연예비 안 해주는 거 같다.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 딱 보니까 연예비 내서 박영권씨 한 사람이네. 이번에 들어와서 낸 사람이요. 그게 그러면 저는 그게 못 알아보지요. 아니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연말 초에 되면 전부 다 그 서류를 냈어요. 나 받아봤는데 연말 되면 연회비가 낸 사람 누구도 다 냈고 얼마 냈다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연회비니까 1년에 한 번만 더 나는 봐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올해비는 매월 나오니까 매월 해도 되지만 이 박영권 씨는 지금 이번에 와서 금년치를 처음 낸 거라 이 양반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총회 때에 누구누구 냈다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 지난 총회 때에 나온 거 내가 보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때 보면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현재 2월달 걸 보면은 23명이 이렇게 연회비가 들어왔어요. 그게 달달이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다 체크하기 때문에 네. 그달 보면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다는 걸 이거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총회에서- 잠깐만 그 기수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연말에 총회하잖아요. 그때 그 정확히 빼주면 되지. 이거 달달마다 이거 뺀다는 것도 그렇네. 아니 발언할 때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남이 발언 끝난 후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회의할 네, 때는 이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기수하고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연말에 이거 총회를 하잖아요. 그때 어디를 보든지 이렇게 다 이걸 빼거든요. 그러니까 달달마다 이거 뺀다는 것도, 그러니까 기록을 하되 연말에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총회 할 때 이 전부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달달이 우리가 원래 할 때는 연회비를 했고 별도로 그 명당이 올라가요. 그 달에 명정이 낸 사람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안 내오는 이유가 초장 때 사람들이 많이 내버려가지고 이런 일금 되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 달달이 계속 이게 이름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내가 이제 뽑아놓기는 쭉 뽑아놓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민 사무실 갖고 예. 김성민 씨는 어떻게 납득하십니까? 거기서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러면은 아까 약속한 대로 창구를 일단 작성해가지고 내달에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거를 뽑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든지 언제나 와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달달 이거 한 것보다도 네. 총 나온 사람들 명단을 딱 해갖고 네. 놔두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4년도 벌써 중간에 지나버렸는데 벌써 내일모레 8월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예비를 안 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니 다 똑같은 처지야. 다 똑같은 처지인데 누구를 내고 누구를 안 내?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이제 박정권 씨 가정은 이제 어머니가 가끔 나오고 늦게 이제 작년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지만은 벌써 지금 몇 년 차예요. 몇 년 차에 이끌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매달 뭐 이것이 뭐 남의 일이가 다 가짜들 일인데. 이제 발언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재정 보고서를 이렇게 착실하게 여러분한테 보고를 받고 통과시키는 유족회는 서울 유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5년, 10년이 돼도 한 번도 뭐 총회 때나 하고 하지 않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정한 대로 사무관을 수고스럽지만 해주세요. 자, 그 외에 또 없습니까? 네, 없으면은 통과하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건 7월달 교정보고서가 통보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하신 우리 새로 오신 유족들이 오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양 출신의 정모 이종님, 작은아버지가 당시 23살이었는데 간양 경찰서에 뭐냐면은 손가락통에 의해서 9월 16일 날 48년 9월 16일 당시에는 10월 19일 여순왕경이 14연대가 일어나기 꼭 한 달 3일 전에 연행당해가지고 그날 관양경찰서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23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다행히 시청의 인수를 받아서
공동묘지에다가 썼는데 그 공동묘지가 또 뭐냐면 다 밀어버리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6가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6월 10일자로 유족 결정을 통지를 받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오늘 내일 사실은 저하고 면담하기로 케이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원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수고스님 나와주시라고 해서 오셨어요. 저보다 한 살 밑입니다. 말티니까 42년생. 정말 정정하시고 앞으로 우리 유족의 연장자들로서 많은 지도편들을 부탁을 소개 좀 잠깐 본인 소개. 네, 맞습니다. 광양 보월리에 살았습니다. 그 피해 당시에 보월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신실화해 이거 해결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일만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찾아다니면서 봉헌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서 그때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두기 시작해가지고 일을 해서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인정서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회장님, 이자훈 회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뭐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제주 4.3 사건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9천만 원을 받았어요. 9천만 원을 받았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뭐 이게 돈입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거기 내년 10월까지인가 이게 만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하는 것이 결정해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것인지 제가 따로 형사소송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 대로 또 여러분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또 제가 어떻게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회원 가입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그 어떤 결정을 못 내리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명자 유족님의 이제 둘째 아드님 박영건 씨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오신 거지? 예,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관입니다. 저는 그 직접적인 어머니의, 그러니까 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께서 요소 사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서류상의 일을 봐드렸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 유족으로 결정 통지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 절차를 제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다음에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는 차근차근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육평종 유족님의 따님이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새 지금 재판을 제기하는 지방에서는 뭐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9.6%,
지난 6월 18일자 최종 심사 결정 난 이후에 7,465명 신청자 중에 6월 18일자에 708명이 결정을 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서는 9.6%, 10%도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도 못 된 이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재판을 하겠다고 야당 법석을 들어요. 90%는 가슴을 졸이면서 언제 결정이 나오냐고 애타게 지금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유족 안에서 통일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방의 유족들,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심히 저는 정말 내 자신은 유족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합니다.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내가 받았더라면 이런 꼴을 안 볼 건데, 왜 뭐냐면은 이러한 돈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황금 만능 시대에 다 심취돼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90%가 남아있는 유족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좀 더 신중하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깊이들 하지도 못하고 이런 처사들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는 유족들 전체가 그런 걸 논의할 정도의 천박한, 정말로 인간 도지상으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몰상식한, 교양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히 정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24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포를 해서 이걸 못을 받고 두 번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지방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호적 정리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호적이 정확한 숫자는 안 되지만 아마 7,465명 신청자 중에 한 뭐냐면은 40~50%에 가까운 숫자가 호적을 정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호적 정정이 지금 뭐냐면은 뚜렷하게 행정안전부 기원단에서도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이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특별법에 입각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어서 결정을 내서 대법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을 해서 호적 정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진상규명 지연작전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에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하는 문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개정법안을 국회에 넣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10월달, 금년 10월 5일, 불과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죠. 석 달도 안 되죠. 끝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진상규명이. 그래서 이것을 10월 달이 오기 전에, 10월 5일이 오기 전에 늦어도 9월 달에는 연장 법안이 먼저 통과를 시켜놔야 됩니다. 1년 연장을. 내년 10월까지 연장을 시켜놓고 90%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내년 9월달, 늦어도 9월달까지는 완전히 유족 결정을 좀 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입법부에서 압력을 행정부에 넣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유족 결정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추정을 해야 될까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이제 현재 신문상에 보도된 것이 벌써 한 2달 가까이 됩니다만 일기 지라이 때 한국전쟁 전후에 학살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가사 4.3 여순을 통틀어서 학살된 국가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분들의 전체적인 가거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 가거사 정리법이 통과되었고 그 일기예요. 일기 때에 이제 단기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압도적으로 한국 전쟁에 학살된 유족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했죠. 근데 일부 여수 순천에 있는 이제 유족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유족 판정을 받았는데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그 3%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일부는 배상금 그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초창기가 돼가지고 기준이 지금처럼 한 사람한테 8,960만 원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뭐냐면 뭐 몇 억씩도 나오고 이제 그 들쭉날쭉이었죠. 그런데 묘한 것이 그때에 유족 판정을 받고 배상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유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합의를 일기 진화위하고 여순 지원단하고 중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뭐냐면은 일기 여순 사건에 판정받은 그 유족들을 서류를 한국전쟁 진화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1,300권을 갖다가 여순 지원단에서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왜 독자적으로 중앙지원단에서 해결을 하라. 그래서 넘긴 거예요. 1,300건 중에서 830건을 인수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또 저 되돌려 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받아서 뭐냐면은 대개 뭐냐면은 그거는 조사가 끝난 거니까 한국전쟁 조사 끝난 거 두 번 조사할 필요가 없어. 이게 조사 끝난 거는 무조건 받아서 그러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순 명예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방매를 두드려 가지고 이거는 여순 사건의 유족이다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요시계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여순 사건이 이제 희생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배상을 놓친 분들이 그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냐면 재판을 재개하려면은 3년 이내에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이 벌써 지나버리잖아요. 작년하고 그때하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18사람이 강주지법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재판을. 그래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억 5,800만 원 정도에. 그 대개 사상도 그렇습니다. 여수도 그런데. 왜냐? 희생자 한 분한테 8,960만 원 딱 정해져 있고, 당시 희생을 학살당한 사람들 때 양부모가 살아 계셨냐, 형제가 몇이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누라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총비속이 몇 명이냐, 이 숫자, 즉다시 해봐, 대가리 숫자이네. 숫자에 따라서 들쭉날쭉 나지만은 평균적으로 전부 8,960만 원 플러스 형제들 목, 부모 목, 처목, 자식들 목까지 넣어서 1억 5,800만 원이
18명한테 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문에 나온 게 최초의 그게예요. 근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이거 자동적으로 그거는 뭐 무조건 방해만 두드리면 돼요. 재판소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나오니까 참 한 바람에 멋이 또 망둥이가 뜁니까 꽃둥이가 뜁니까 망둥이가 뛴다는 이야기가 있는 식으로 그게 나오니까 지금 9.6% 받은 여순 사건이에요. 지금 10%도 안 된 이 사람들이 고령에다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90%가. 1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뭐냐 10월까지 이게 다 끝날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데다 재판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3년이 금방 가보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배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부하고 타협이 안 되면은 배상금리를 국회에서 다시 넣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국회에서 뭐냐 배상금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또 1년 이상 걸릴 거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우니까 여기에 이제 브로커 들어오고 이제 변호사들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개인별로 지금 9.6%에 속해 있는 708명 중에 이제 지방별로 보성이고 순천이고 있는 이제 깔려 있는 이족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야 하고 재판을 하시오. 그럼 6%만 내시오. 8%만 내시오. 브로커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게 이제 한참 뭐냐면 작년 1월달부터 작년 11월달부터 그 준동이 있어가지고 본격화된 것이 최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사태가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 순천에 있는 사람 순천에서 하고, 강주에 있는 사람은 강주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여수 유족 같은 데서는,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족 전체에서 이제 재판 문제를 논의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유족회도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송택찬 우리 유족이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남미영 고문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설까지 지금 개인적으로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가 지난 24일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정말 유족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방침을 뚜렷한 주관을 어떻게 세워서 근무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원들 앞에서 우리는 정관상 운영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들한테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한 후에 두 가지 결론을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재판을 거론하기 전에 서울유족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력 투구한다. 재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재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90% 유족들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력 모든 힘을 다 투구해가지고 임한다. 이게 첫째. 절대로 재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 10월까지 재판 문제는 다시 강조 거론 불가. 거론하는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 못하게
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유족이 분열되고 유족끼리 불붙고 싸움하는 원인이 돈에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불붙고, 형제 간에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모든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전부 금전 문제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이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족 자체가 단결을 해가지를 못합니다. 그 유족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눈이 강조했지만 해야 될 일은 90% 마음을 지금 뭐냐면 조아리면서 언제 될까? 되게 안 될까? 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90% 유족의 입장을 좀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좀 피는 안 나누었지만은 정말 형제처럼 서로가 아끼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족회가 결성된 겁니다.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대동단결에서 특별법까지 서울유족의 덕택으로 만들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선두에 서서 지금 뭐냐면 나머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빨리 지촉을 하고 지금 성토대회까지 했고 그 영향이 상당히 나타나서 전번에 뭐냐면 148명이라는 숫자까지도 끄집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 10월달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재판 문제를 거론은 불가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결의됐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 반대, 그 다음에 무슨 또 의견이 계시면은 개진해 주시고 지금부터 손을 들고 저한테 하는 걸 얻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한다고 또 발언해 주시죠. 잠깐, 네,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가 내년 10월까지 나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거를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렇게 돼갑니다. 재밌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원래 뭐냐면은, 그래서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빨리 작성을 해서, 보고서 작성도 뭐냐면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라고 한 게 윤석열 정권에서 뭐냐,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갖다가 옆으로 지금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늘리고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음흉한 수책을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래 진상보고서가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60% 70% 뭐냐, 예를 들어 진상보고서가 됐다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거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한 사람 앞에 유족 결정이 된 진상규명 보고서, 이제 조사관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관들이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니까 유족이 틀림이 없다고 자기는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그건 진실이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게 한 사람 앞에 20페이지에서 많은 사람 30페이지 됩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90%가 됐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90%의 통계가 뭐냐면은 전부 국가가 먹도록 불법하게, 아까도 이야기한데 불법, 무법, 위법, 일방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보호 대상인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빨갱이라는 손가락총에 의해서 죽여버려요. 돌아가신 분들이 빨갱이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이 태반이네. 그 당시 미 군정에서 뭐 여론조사한 결과 보면 83%가 문맹이에요. 기억력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저 식구들 데리고 농사 짓고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념을 알고 사상을 알겠어요? 공산주의 하라고도 안 하지. 나중에 공산주의 하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뭐냐면은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참동했다 부역했다 뭐 있다가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러한 국가의 불법적인 행태, 그러면 국가가 그런 혐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혐의가 있다면 A를 갖다가 이자원이가 너가 뭐야 빨갱이 같은 내가 볼 때는 같아. 그러면 이자원을 잡아서 뭐 조사를 해서 조사를 꾸며가지고 재판을 정식 받아가지고 재판에서 재판관이 이 조사가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네? 두드러 패가지고 만들어졌네?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이 이거는 죄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무고한 양민이냐 민간이냐. 그래서 뭐냐면은 무죄 판결을 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그런 가정도 없어. 꼴려놓고 죽여버린 거야. 태반이. 그 살라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재수 없으면은 완전히 들켜가지고 죽어본 사람이 태반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보고서가 90%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진상 보고서가 국가폭력이라는 거 완전히 인정되잖아요. 국가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되잖아요. 그래 물으면은 국가는 뭐냐면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배상 문제가 최선의 뭐냐면 국가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배상 문제가 자동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유족이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뭐냐면은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배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10%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90% 끌어올려야 될 거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이거에 어느 쪽이 먼저냐 이거예요. 선우가 있는 거지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되게 내 이야기를. 알았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 이런 과정 원칙을 서울유족회는 세워놓고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마 다른 지방유족의 이 회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에 재판을 거론하기 전에 서울유족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력을 추구하자. 두 번째, 재판을 뭐냐면 내년 10월까지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재판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최소한의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을 유족으로서의 입장, 유족으로서의 교양, 유족으로서 상식, 유족으로서의 도의적인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지금 녹음돼가지고 싹 나갈 거예요. 그 참 뜻이 있는 시민단체고 이런 사람들이 딱 볼 때 과연 서울 유족은 좀 다르다 생각할 거예요. 다들 누려 지금 돈의 누려가 멀게 해가지고 이런 거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뭐 남이가 죽든 말든 내 거 챙길 거는 내 거부터 먼저 챙겨. 전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두 가지 계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보적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사무장 예를 좀 들어야지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사무장은 유족 결정을 받았는데 이거 받아놓고도 코가 석자야. 왜?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버지 엄마. 출생신고. 혼인신고가 아니고 혼인신고. 아니,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출생신고 안 되지. 이해가 생전함. 혼인신고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왜 그 문제가 있냐면 엄마가 1941년생이야. 41년생이면은 어린애야. 나가 41년생이야. 나처럼 그때 뭐냐면 9살, 6살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저 남편, 저 상남이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한 거지. 이제 그 옛날에 다들 무식하고 얘들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고 면이 군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석이든지 군석이든지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저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 있냐.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나이를 정식으로 알아봐가지고 지도를 잘 해야 될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면에서 이것을 잘못되어 있는 41년 출생신고를 정정을 해가지고 뭐 사이한테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사이한테 자네 내려갔다가 오면은 이걸 다 고쳐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신청할 때 좀 기다리소. 그랬는데 여수남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먼저 뭐냐면 풍지박상이 직구석이 풍지박상이 되니까 진짜 뭐냐면은 뭐 보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돼서 김상란이는 사무장은 작은아버지 밑으로 어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작은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지금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한테로 이제 넣어놓으니까 이거는 유족 결정을 딱 받아놓으니까 아버지는 유족 결정이 나와서 기뻐할 일이지만은 김상남이는 하는데 기뻐할 일이 안 돼. 부자지간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김정동이 아버지 이름이 김정동인데 김정동의 아들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유족의 아들이 유족임에 틀림없다는 증명이 있어야지 허다못해 뭐 집불이라도 배상금이라도 받고 이게 뭐 유족증이라도 받을 건데 그게 어떻게 떡부르면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법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읽어서 보면 되는데 12조에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 그러면 12조 규정을 읽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특별법 12조 가로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가로 닫습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규정을 넣은 거예요. 12조에 여수 순천 19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작성이라고 합니다. 아니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사실은 달라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규정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애들도 이걸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희생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 그 미 신청을 혼인신고라든지 뭐냐면 출생신고 같은 한 사람이나 기록은 돼 있어도 정정을 해야 될 사람. 저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68년에다가 사망을 법대로 면사무소에서 기록을 해놨어. 아니 50년이 돌아가시는데 뭐 68년 뭐냐 18년에 떨어지고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정해야 되죠.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당연하게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도 뭐냐면 틀린 사람은 정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을 민법 854조라는 조항이 있어요. 민법에 854조가 우리 문재인 씨가 데모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이쪽들이 뭐냐면 이 기록하는 걸 내가 보지는 못했어. 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하는 게 힘든 거지. 854조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이러한 착오가 있는 신청이든지 잘못된 신청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432 딴 데는 이 조항을 대법원에서 여순왕이 일어나가지고 목숨도 뭐 부지하게 하는 도망다니고 하는데 2년이 뭐예요? 몇 년이 지나, 지금 우리 7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때 여유가 없잖아요. 그게 2년은 금방 지나가잖아. 854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촉이 되겠네. 2년 이내에 수정을 해야 될 건데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걸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소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록이 뭐냐면은 이 조항이에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이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다른 법령 규정이라는 게 아까 민법 854조를 이어가는 거예요.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필요 없다는 거야. 이 특별법에서는.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이제 사무장 자격이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해. 그 당연하지.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이족 판정 내렸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당연하죠. 중앙위원회는 그걸 따르고 대법원 규칙, 대법원에서 그걸 규칙을 그게 맞는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여성중앙위원회하고 대법원 행정처하고 만나가지고 그것을 협의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개정 법안이고 뭐가 필요 없이 완전히 이 규정 특별법 12조에 의해서 보적을 정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특별법은 우리가 이거 특별법이거든. 특별법은 일반 법원의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수 위다 그 말이에요. 특별법은.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2년의 시한 내에 고치지 못한 규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게 간단히 말해요. 특별법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이것을 해결, 그 이야기를 해줘도 이 멍청부 이 중앙위원회 애들이 뭘 모르니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고 뭐 그게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특별법에 그 인정한다는 결정. 뭘 해줘?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돼 있잖아. 12조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그렇지. 12조에 이렇게 나가 지금 12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조에 그게 있으니까. 언젠가 왜 정신을 바짝 좀 차려가지고 있더라. 12조 해석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변호사나 와야지 해주지. 다행히 제가 국가대학을 좀 나가서 뭐 고시도 한때는 생각을 했지만 연자대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포기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초에 묻혀 있지만은 왜냐면은 사실은 시시한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내 자랑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니까 나가 좀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일반법과 우선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고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적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유족으로 이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어도 호적상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호적을 정리를 해야만이 된다 이거죠. 아니 이제 상담회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입증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인증서에 나오면은 누구 아버지 누구 이렇게 이제 유족 해가지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족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상 받을 때에 호적상으로는 그때 죽었다는 것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유족으로 인정이 돼 있으니까 유족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가 돼야만이 호적이 정리가 돼야만이 보상을 받거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없어도 유족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아니, 그 호적이 정리가 돼야지. 그래서 특별법 12조에 정경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 하라 그 말이에요. 해서 그걸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배상 문제가 부자기간이라는 것이 호적상 분명히 나타나니까. 부자기간은 저 같은 경우는 부자기간은 분명히 맞는데 회장님 말씀 맞거나 안 된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날 때가 4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0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을 해야지. 이게 내가 정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 유족이 인정이 났어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인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고날 면사무소에 가서 정정을 못하나? 그러니까 아니 유족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회장님 같은 경우 유족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호적 관계상 이렇게 늦게 돌아가신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시간이 가면 알고 있으면서도 정정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회장님 문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죠. 당연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뭐 법률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은 뭐 대법을 가게 안 해도 그것도 이렇게 해주는 게 간다고. 그렇죠. 이게 그런 것을 나는 말씀.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신지원단하고 대법원하고 합의를 봐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원칙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서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앉으세요. 언제든지 회의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유족 판정이 나면 안 쉬고 기다려서 이제 모든 사람 의견이 귀하게 되면은 뭐 자동으로 되겠네요. 개인이 가서
뭐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래. 네? 예.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1948년도 10월 19일부터 54년 55년 4월 1일. 55년 4월 1일까지는 요순에 이제 분류가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셔서 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950년 9월 25일 이후는 이제 유교 동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내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갖고 49년도 돌아가셨는데도 51년도로 했어요. 해서 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나는 내가 돌아간 연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들 그 일단 판정을 하고 장기수 아버님의 보고서 네. 작성을 나중에 연락을 해서 읽어봐야지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해야 돼. 내용은 다 내가 지금 얘기로 가지고 그게 있는 연락을 해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읽어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만약 이제 그것이 요 보류가 됐다면은 다시 서류를 보완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건 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시간이 같을 뿐이지 그렇지. 서류를 보완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예. 그게 진상규명의 문제인데, 국가가 멋대로 폭력을 저질러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뭐냐면 그래서 전수조사 항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권조사하고 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조사관들이 전부 다 들춰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일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뭐 죽여가지고 기록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면은 신청인들의 증언이든지 보증인들의 증언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무슨 점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보증 써주신 분을 작성하던 40년도 4월 25일로 해서 인증서를 받았어요. 예. 공정을. 예. 근데 보니까 그 문제점이 주민등록번호가 숫자가 달라. 한 분이. 그래서 재차 가서 이제 그걸 정정하려고 하면서 가면서 생각할 때에 49년 내 이제 좁은 생각에 55년 4월 1일까지 가니까 뭐 51년 정도 하면 더 여유가 있겠구나 이 생각에 51년도를 이제 나는 언제 돌아가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짐작컨대 그냥 그렇게 그 주민 선주님만 하는 사람한테 쓰자고 해가지고 재차 받아와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중앙위로 올라있는 것은 51년도 2월 25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게 마음에 엄청 걸리잖아요. 그건 좀 기다려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거하고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호적 관계가 틀린 거하고 두 가지가.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 그 문제는 나 회장님은 따라가면 되겠네. 예, 회장님 하신다. 자, 지금 이제 그 개인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정정에 가는 것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가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는 지금 국회에 뭐냐면 개정법안을 서울 위촉회하고 민주당이 여순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철원 위원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철원 의원실하고 서울 위촉회하고 그 다음에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 세 곳이 합동으로 개정법안 심포지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세미나실이 확보가 되면은 9월
말이든지 아니면 10월 초에 개정법안을 심포지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주 중에 주철현 의원을 만나서 이제 합의를 보면은 계속해서 실무 지원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일단은 개정법안을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법안은 이 전문가들이 전부 다 주위에서 깜짝 놀래요. 이거는 절대로 법안이 성립이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할 정도의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이놈의 나라가 보호해야 될 자기의 국민들을 먹들어 죽여놓고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딴 말을 하고 있고 배신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는 두 번 죽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나라.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명국가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륜적인. 있을 수 없잖아요. 돌아가신 영령도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이 작태를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되고 정의가 뭐고 진실이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도 개정 법안을 법안다운 법안을 내서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체화될 때 이제 자주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게 알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고 드렸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거는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안건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확정 받으신 분과 받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하려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쪽에다 그냥 맡겨서 그대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수용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지 그거가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늦다고 항의를 하면 그쪽의 대답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대답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솔직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제가 법적으로 지금 뭐냐면 결정권을 쥐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할 인물이 국무총리예요. 특별법의 최고의 뭐냐면은 법적 책임자가 국무총리로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냐면 사표를 제출을 해놓고 후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을 면담을 해봤자 그 무책임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새로 새 총리가 빨리 결정돼서 내가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고 언제까지 이걸 이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따질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만난 후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뭐냐 두 번째 법적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상민은 벌써 윤석열이하고 친한 친구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유임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번 뭐냐면 정말 눈에 불청이 나오도록 내가 이야기를 할까지 그러고 있는데 뭐냐면
좀 기다려 봅시다. 야, 후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간에, 뭐냐면은, 그런 기회가 오겠죠. 이게 오고, 실은 뭐냐면, 일부의 저 우리 교수들 중에는, 이게 뭐냐, 성토대회를 중단한 데 대해서 뭐냐면, 몹시 유관스럽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8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9월 달에 들어가서 긴급 사태가 일어나고 저쪽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성토대회를 시작해서 서울 유족이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기대하시고 날이 선선할 때까지 조금 8월 달은 좀 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또 그에 질문 없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15차까지 성토대회를 열심히 했었는데 예. 우리가 한 그 성토대회 그 효과를 우리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해본다면 좀 효과가 좀 있긴 있었나요? 지금 뉴라이트 게임들 그 애들 괜찮아 우리가 외쳤는데 한 놈이라도 교체가 좀 됐는지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약간 진상규명 속도를 가속화시킨 효과는 있었어요. 그거는 나타났죠. 148명이 전번에 나온 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뉴라이트 의원 교체 문제, 그 다음에 용역 철회, 용역 철회 이런 것은 뭐 하나도 지금 뭐냐면 안 되고 없죠. 그거는 뭐냐면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저희들이 이승만 정신개선, 이승만이 4.3이든지 여순에서 저지른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다,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요거는 적대적 상충관계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방향은 간단히 말하면 첫째, 정권이 퇴진, 완전히 타도되는 길과 윤석열이가 파면을 받든 길, 아니면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방법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정적인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행정안전부고 국무총리를 데려다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데 결정적인 개들이 뭐냐 할 의지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 실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상권분립 속에서 뭐냐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권력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의 민주당의 지금 입법부 활동하고 우리가 연계를 하면서 협력을 유지하면서 당면은 역시 입법부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국무총리 면담 신청해놨는데 하여튼 교체냐 국무총리 됐거나 이런 국무총리 됐거나 면담하실 때 그 우리들의 입장이 너희들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실행다 했다면 너희들은 그 역지사지로 그런 사람 입장을 그렇게 고려할 생각이 좀 없냐 이런 면을 좀 부각시켜서 강력하게 좀 강조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유족이 신고한 전체 신고한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7,465명 신청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광주에 전라도에서는 지금 중앙으로 다 올라왔습니까? 거긴 그래도 전남도에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거긴 한 50%는 올라왔죠. 아니 그 중앙으로 서류가 올라왔다는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런데 중앙에서 뭐냐면은 그것을 뭐냐면은
우선 뭐 예를 들어서 하기 쉬운 것부터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프고 뭐냐면 하는 거는 보류 시켜놓고 있고 이런 방법에서 이제 뭐 달라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급증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유족분한테 부탁드리면 빠르나 늦게나 관계없습니다. 아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결정이 나온다. 우리는 꼭 관철을 한다.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식의 우리는 각오로 뭐냐면은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지력이 중요하고 행동력이 중요하니까 단계를 하는 거야. 그것만 의지하면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소선무소 했던 그 효과가 나는 또 멀리서 있던 객관적으로 느낌이 확실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된 분도 효과가 빨리빨리 해주니까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 안 된 분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니까 그만큼 많이 될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날마다 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아무리 천하가 좋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사람 숫자를 뭐 따지지 말고 나 혼자라도 내가 하라고 회장님이 명령만 하시면 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내가 성토대회를 저거 뭐 하라면 하겠어요. 아, 성교대회를 그러니까 이어나가자 그 소리에. 계속 해야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은 출근을 하면서 보고 그 늙은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봐주자 이런 마음은 아무리 지가 누라리고 뭐 강성불자라고 해도 느낌은 조금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라도 오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그래서 혼자라도 서 있거나 그렇게 서 있으면 주방에서 보고 쟤들이 이렇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좀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좀 나가려면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사람이 뭐 중앙 동부에 가서 그러다 보면은 지방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 사람들도 이 서울 유적지 후원하고 또 서로 뭉치고 그렇기 때문에는 또 우리 유적지끼리 뭉쳐지게 뭐 요만큼이라도 뭉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난 그래서 뭐 좋은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거니까 지속성을 갖고 해야 그거 한번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야지. 그 외에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질문사항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호적 정정 시기 신청권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가 이제 내년 10월 마감해서 최종적으로 호적 의족을 인정받으신 분들 한꺼번에 호적 정정을 신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호적 정정이 필요하신 분들 따로 모아서 그분들은 이제 호적 정정 신청서를 진행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보고 대법원하고 이 특검법을 놓고 합의가 도출되면은 양쪽에서 이제 뭐냐면 기간이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필요성은 무엇이 필요하고 뭐 하는 게 이제 통달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그게 없습니까? 네. 아니, 거기도 이제 끝났어?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 또 회의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걸 회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